일단 노트를 먼저 꺼내주세요. 지금 그 내용 정리와 더불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제일 먼저 잘해줘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보고 유형 판단이 정확해야 돼. 쌤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조건부 확률부터 통계 끝까지는 유형이 명확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 있는 내용과 문제 제시된 모양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눈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봐봐. 우리가 어차피 확률을 들어가면 노트 피세요. 노트 파트에 확률 파트를 피시고 쌤 얘기 들으세요. 알겠죠? 우리가 확률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확률 안에 들어있는 유형이 몇 개 없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첫 번째 패턴이 이건 유형만 얘기하는 거야. 이산적 확률 파트가 있죠. 일단 우리 봐. 이산적 확률 파트가 있는데 조용. 이산적 확률 파트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원하는 경우의 수를 풀이를 진행하는 경우의 수 두 문자인데 다행히도 이번 시험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쪽에 사실 뭐가 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냐면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있어요. 이 도형의 넓이로 확률을 구하는 거. 알겠죠? 물론 이쪽도 이제 시험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싹 다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조건부 확률부터라는 건 일단 확률의 곱셈 정리 포함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건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유형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고요. 선생님이 가볍게 얘기하면 확률의 그냥 그 확률적 계산 문제라 얘기했었죠. 이런 유형과 좀 이따가 문제와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가 이제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독립과 종속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유형만 얘기한 거야. 큰 분류죠. 다섯 번째 수식 관련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 내용. 확률의 마지막 내용. 노트 보고 있습니까? 노트 보시면 마지막에 뭐 배웠어? 독립시행에서 공식을 배웠죠. N번 중 R번 뭐가 나오죠. 맞습니까? 확률을 크게 분류하면 이거 수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이미 3학년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시 아니라 이제 수험생의 반으로 올라간 건데 수능에도 2번밖에 없어. 수능 문제 딱 보면 이미 6가지 중에서 분류가 딱 돼야 돼. 말은 없어요. 문제는. 알겠죠? 왜냐면 이게 교과서 다야. 유형을 얘기하면. 알겠죠? 이 문제들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가 경우의 수의 거의 뭐 이건 그냥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요. 알겠죠? 지금 일단 이걸 빼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건 풀이법이 사실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만 풀면 그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문제가 또 나오고 말만 좀 헷갈리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상태인데 첫 번째 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내용 정리는 필요 없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확률과 경우의 수에서 조건 나누는 거 있죠? 그죠?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셔요. 첫 번째 이럴 경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를 하면 모양이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1페이지에 문제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1페이지에 15번 같은 문제 풀 거 아니야. 문제 보세요.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민아 정신 차려. 15번 문제 10개는 이런 문제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지? 좀 더 쉬운 문제 중에서 또 눈에 확 보이는 게 왜 비 온 다음날 비가 오고 맑고 뭐 흐리고 뭐 이딴 문제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 16번 마찬가지고요. 요런 패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파트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노트에는 내용 정리는 따로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냥 그 기준을 잘 파악해야 뭐 이 정도?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약간 실전적인 문제로 가버리면 요런 류의 문제들이 있죠. 4페이지 봐봐. 4페이지 봐봐. 4페이지에 요 두 가지 내용. 지금 쌤이 요 프린트는 일단은 기본적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는 RPM 교재를 그냥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선생님의 유형 정리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서 그대로. 알겠죠? 교과서 순위 되겠죠, 그냥. 알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냅둔 게 괜히 그 내 방식대로 또 분류해버리면 그 분류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보는 눈이 사라질까봐 따로 분류를 안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정리할 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설명해 드릴 때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종속일 때의 곱셈 정리와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쌤이 가르칠 때는 그딴 거 분리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서 그냥 풀라 그랬죠. 그걸 구분을 굳이 하는 게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딴 부분 없이 그냥 문제 제시된 상태로 그대로 풀면 되겠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 있는 뭐 종속일 때 뭐 뒤에 가면 독립일 때 이런 거 따지지 말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류의 곱셈 정리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문제 말고 풀이 안 할까? 풀이 좀 이따 할 거야. 37번을 보시면 잘 따라오세요. 지금은 눈에 익히는 파악이니까. 37번 보시면 뭐 전체 회원수가 27명이 어느 동아리에서 13명이 여학생이다. 이때 이 동아리에서 한 사람씩 차례로 2명을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여학생인 확률.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인 거죠. 이런 거 풀 때 이건 물론 쉬운 문제야. 처음에 뽑은 것도 여자고 그리고 나서 곱셈이죠. 두 번째 뽑은 것도 여자면 되겠죠. 한 명씩 2번 뽑는 거니까. 그죠? 이게 동시에 2명을 뽑으면 이건 이산적 확률로 가는 거야. 뭐 27시 2분의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랬으니까 13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차례로 한 명씩 2번을 뽑기 때문에 곱셈 정리 문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풀이가 깔끔하게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유형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류의 문제 좀 어려워지면 뭐 이런 문제들 42번 보세요. 42번. 갑이 속해 있는 프로야구 팀 A가 갑이 등판할 때 이길 확률, 비길 확률. 갑이 등판하지 않을 때 이길 확률, 비길 확률. 프로야구 팀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 맞죠? 뭐 자세하게 풀이 말고 숫자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문제 상황을 보자고. 알겠죠? 무슨 상황이야? 갑이 속해 있는 프로야구 팀 A가 갑이 등판했을 때 이길 확률과 비길 확률,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확률, 비길 확률이 있는데 프로야구 팀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분명히 얘는 상황이 두 가지로 분리될 거야. 그죠? 첫 번째, 갑이 등판했을 때 이길 수도 있고 갑이 등판하지 않았을 때 이길 수도 있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여기 문제. 이해되겠나요? 요게 그 비 온 뒤에 비 오고 비 온 뒤에 비 안 오고 뭐 이딴 거 똑같은 문제인 거죠. 일단 비 올 때 우리 팀이 이길 확률, 비 안 올 때 우리 팀이 이길 확률, 내일 비 올 확률이 0.3이다 뭐 이런 문제들 파악됩니까? 요런 류의 문제들이고요. 이런 게 더 많이 어려워지면 여기 5페이지에 요런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48번 같은 문제. 요건 근데 스위치가 2개밖에 없어서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 스위치를 가지고 뭐 그 문제 중 읽어보시면 A 스위치가 열려있을 확률이 0.5, B 스위치가 열려있을 확률이 0.4일 때 문제 잘 따라오세요. 각 스위치가 열리는 사건은 독립이다. 서로 관계없이 열린다는 소리겠죠? 이 독립은 중요한 독립 얘기는 아니야. 그냥 서로 관계없다는 소리야. 전구에 불이 켜질 확률. 그러면 둘 다 닫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여러 가지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둘 다 닫혀 있어야지만 불이 켜질 거니까. 그럼 A가 닫혀 있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B도 닫혀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그나마 유형적인 문제 하나 얘기해드리면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하나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만 닫히면 불이 켜지겠네요. 맞습니다. 병렬이 문제 그죠? 하나만 닫히면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48번 문제 잠깐 얘기만 하면은 불이 켜질 확률이니까 A가 닫히고 B는 닫히지 않을 확률. A가 닫히지 않고 B가 닫혀있을 확률, 둘 다 닫혀있을 확률, 세 가지 다 구해야 되는 거죠. 요거 세 가지 다 구하기 싫으면 6번의 확률로 진행해도 됩니다. 둘 다 열려있는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죠. 대충 이해됩니까? 상황 보는 중에. 그리고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곱셈 정리 파트에서 50번 같은 문제요. 봐봐. 5개의 제비 중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순서로 제비를 한 개씩 뽑아 당첨 제비를 뽑으면 이기는 것으로 한다. 그때 갑부터 시작하여 오타가 있군요. 갑부터 시작하여 승부가 날 때까지 제비를 뽑을 때 이 시합에서 을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는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무슨 상황이야? 5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니까 한 개 뽑을 때 당첨될 확률 5분의 2인 거 맞죠? 그죠?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입니다. 그지? 갑부터 시작해서 갑을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몇 번까지 게임을 하는 거야? 그냥 승부가 날 때까지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무한히 가는 거야? 정해져 있습니까?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횟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 맞습니까? 강지 학생 문제 파악하고 있나요? 네. 이해됩니까? 요거 혹시 어떻게 풀렸는지 혹시 옛날 기억납니까 이거? 무한 등비급수 문제인 거죠. 갑을 해서 무한히 가면은 이거 무한 등비급수로 갈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풀이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렇게 유형이 사용되는 유형들이 몇 개 없다고 알겠죠? 이렇게 요런 류의 문제들이 여기입니다. 여기.
파악되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사실 거의 말로 다 풀었기 때문에 쌤이 막 뭐 예시 문제를 풀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갈게요. 조건부 확률부터는 내용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 조건부 확률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노트 보세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뭐라 그랬어, 쌤이? 어떤 상황의 문제?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조건부 확률 문제는 풀이를 쌤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였어? 조건부 확률이 P, A 바 B는 이렇게 쓰는 거잖아. B가 나온 상태에서 A가 나올 확률. 기억나십니까? 노트 보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공식이 쌤이 두 가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뭘로 구하는 거? 첫 번째. N. 개수분의 개수로 구하는 거. B의 개수분의 교집합의 개수. 그죠? 또는 뭘로 구할 수 있어? 확률분의 확률로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파악을 했으면 판단이 서야 돼. 개수로 풀 건지 확률로 풀 건지 알겠습니까? 그때 개수로 푸는 건 뭐였죠? 그렇죠. 데이터 정리가 데이터라는 건 이게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거 있잖아. 특정 문제는 표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알겠죠? 아니면 표가 안 나와 있지만 말로 하는 것도 있죠. 우리 학교 학생 중에 남학생이 300명이고 여학생이 200명인데 남학생 중에서 뭐 A 영화를 본 남학생이 30명, 뭐 300명, 100명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는, 알겠습니까? 데이터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개수량의 풀라는 문제고요. 또는 퍼센트 문제. 퍼센트 문제의 또 주요 문제는 불량률 문제인 거죠. 강재 학생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까?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기억나는 밝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좋습니다. 그 표정 하세요. 다시?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봐봐. 그럼 퍼센트 문제는 그런 왜 공장 A랑 B가 있는데 이 제품을 만들 때 A 공장이 60%, B 공장이 40% 만든다. 근데 A 공장의 불량률이 3%고 B 공장 불량률이 5%일 때 내가 한 개의 제품을 뽑았더니 불량품이 없다. 결론이 나온 거죠. 그때 그 불량품이 A 공장 불량품이었을 확률을 구하죠. 이런 게 이제 퍼센트 문제인 거죠. 그때 우리는 퍼센트 문제는 전체 개수를 지정을 하고 1000개로. 그죠? 각각 개수 분리한 다음에 들어갔었죠. 맞습니까? 그런 류의 문제가 되는 거. 얘는 개수 문제, 개수 문제. 그리고 그 외의 문제는 다 확률 문제라 보시면 돼요. 확률을 푸는 문제. 그러니까 개수 문제는 이걸로 풀 거고 확률은 이걸로 푸는 거야. 이걸 학교 수업과 비교해드리면 학교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얘로 풀 거야. 그냥. 알겠죠?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분리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 문제 봤을 때는 개수로 갈지 확률로 갈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 보는 문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 이 페이지로 와보세요. 어디냐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 와보세요. 3페이지. 잘 봐봐. 3페이지입니다. 30번입니다. 어느 프로축구 경기의 관중은 어른은 80%고 남자는 전체의 60%다. 또 여자 중에서 30%는 어린아이였다.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스톱. 조건부 확률 문제 맞습니까? 요 캐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확률 문제 아니야. 왜 조건부 확률이죠? 어떤 결과가 나와있죠? 그렇죠. 어른 중에서 뽑았단 말이야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냥 내가 그 관중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조건부 문제 아니야. 알겠죠? 근데 얘는 이 관중들 중에서 어른은 80%고 남자는 60%고 막 설명돼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어른이란 집단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스톱! 이건 조건부 확률인 거야. 이해됐나요? 그런 문제를 보는 포인트가 정확해야 돼. 그럼 어른들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이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맞나요? 오케이 말이? 왜? 그 사람이 여자의 확률을 구하니까. 그럼 얘는 조건부 확률인데 개수로 가는 게 편할까요? 확률로 가는 게 편할까요? 개수가 편하겠죠. 퍼센트 문제니까. 전체 명수 진영한다면 들어가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봐봐. 확률로는 모든 문제가 풀려. 왜? 교과서에는 확률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쌤이 개수로 풀면 편한 문제들을 따로 빼준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이건 개수를 푸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 뒤에 31번 문제는 뭐 워낙 간단한 문제라 제끼고요. 32번 문제. 오른쪽 편은 얘도 좀 쉬운 문제죠? 오른쪽 편은 어느 고등학교 60명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중 선호 과목을 조사한 표이다. 명수가 정확히 다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건 당연히 개수 문제일 겁니다. 60명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스톱 조건부 확실하죠? 개수 문제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33번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33번입니다.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어. 자, 이걸 정확히 다 머릿속에 담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2개의 상자가 있어.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야. 파악하러 가는 거지. 이때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고 그 상자에서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스톱!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 맞죠? 왜? 이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을 뽑았는데 흰 공 1개랑 검은 공 1개가 나와버린 상태잖아 지금. 그지? 됐습니까? 그때 택해진 상자가 A였을 확률을 구하시오.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죠. 요런 거는 뭘로 풀라고? 개수의 확률이야. 확률로 풀라는 거죠. 왜? 개수에 대한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수학적 행위니까. 알겠습니까? 가끔 이런 문제를 개수로 풀어서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개수로 풀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 그럼 어떤 문제는 개수로 풀어도 되고 어떤 문제는 확률로 풀어도 됩니까? 이거 구분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어떤 행위 문제들은 다 확률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데이터 정리되어 있는 거나 퍼센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민아?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풀이가 안 돼도 돼. 이런 구분을 문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 문제들 아마 조건부 확률 문제일 건데요. 대충 보니까 34번과 35번은 뭐 공 꺼내는 문제니까 확률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36번은 딱 봐도 퍼센트 문제니까 그치? 개수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요런 게 조건부 확률 문제.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수진아 정신 차려라. 그 다음요. 독립과 종속 파악 쪽 잠깐 가볼게요. 야 얘가 사실 난 제일 쉬워. 독립과 종속을 파악하는 건 노트에 뭐라 돼 있어? 야 어떤 특정 문제에서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해요. 너는 뭐라 하면 돼? 뭐라 하면 되죠? 네? 교집합은 P A 교집합 B가 뭐 PA 곱하기 PB랑 같은지 확인해야죠. 맞습니까? 같으면 뭡니까? 노트 문제라니까. 같으면 뭐예요? 동물인 거죠. 맞아요? 같지 않으면 종속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독립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러분한테 야 독립이 뭐야? 그러면 뭐 서로 뭐 관계가 없는 거 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 게 독립이라고. 알겠습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독립을 그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독립이라는 건 둘의 교집합의 확률과 각각의 확률의 곱이 같은 상태여야 돼. 알겠나요? 그럼 내가 어떤 A와 B가 독립인지 확인하려면 확률 몇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2개를 구하는 건가? 3개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야 A랑 B가 독립인지 확인해봐. 이 문제는 확률 3개 구해봐. 이 문제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뭘 구하겠어? PAB를 구할 것이고 PA와 PB를 구하겠죠. 오케이 바이? 얘 둘의 곱이 얘가 나오는지 확인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나오면 독립이야. 안 나오면 종속이야. 콜? 그리고 강제 배반 사건은 뭐야? 그렇죠. 겹치지 않은 두 사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교집합이 빵인 거. 그게 배반 사건의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바리? 일단 어차피 우리가 내일 또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말고요. 요 세 가지 얘기만. 알겠습니까? 쌤이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 내용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문제를 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알겠죠? 나머지 두 가지는 내일 얘기하면서 풀이를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요 세 가지 중에서 조금 헷갈릴 법한 문제들만 쌤이 잠깐 보여드려서 감만 잡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되는데 이거 지금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풀어오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요.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하군요.
선생님 몇 개만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은 교과서 문제 정보 확인은 풀어와 주세요. 요거는 뭐 푸는데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진짜 잘 못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까지요? 일단 1페이지는요. 체크 좀 해봐. 내일까지 풀어오라고. 물론 다 풀어도 됩니다. 다 풀어도 되고요. 일단 16번까지 풀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16번. 알겠죠? 1페이지는 16번까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2페이지를 풀지 마세요. 요거는 수시 문제니까 내일 쌤이 얘기하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2페이지 풀지 마시고 요렇게만 풀어봅시다. 3, 4, 5페이지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만 풀어봅시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알겠죠? 그렇게만 풀어주시고요. 3, 4, 5페이지 중에서 쌤이 중요 문제 몇 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풀이를 따로 쓰지 마시고 그냥 내일까지 다시 그냥 복습사만 풀어주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아니면 포인트만 적든가. 쌤 풀 따라 풀지 마시고 포인트만 보고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죠? 일단은 뭐 보통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3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자, 상자 A에는, 잘 봐. 상자 A에는 뭐가 들어있어? 흰 공 2개와 검은 공 4개. 상자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 있는 거 맞지, 그죠? 그때 문제 갑니다.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스톱. 고가 일단 끊고 조건부죠. 맞습니까? 그때 쌤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 3학년들한테 내가 조건부 한번 질문받는데 조건부 확률인지 아는데 전체 확률을 못 구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 나왔으면 봐봐. 두 상자 중에 임의로 1개를 택해서 2개를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 나왔죠? 그럼 애들이 조건부 확률인 거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그럼 전체 확률과 원하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확률을 못 구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좀 더 세밀한 풀이를 잡아줬냐면 조건부 확률이 파악된 그 시점에서 그 뒤에 문제는 읽지 마세요. 일단 알겠습니까? 택해진 상자 그거는 읽지 말라고. 알겠죠? 그럼 어디서 끝냐면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스톱 여기서 끊으시고 일단 개가 될 확률부터 구하란 말이야. 그게 전체 확률이야. 그 뒤를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뒤를 읽지 마시고 수진아 그 뒤를 읽지 마시고 그까지만 끊어서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봐. A, B 둘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다. 스톱. 그까지 끊고 조건부지? 그지? 그렇게 될 개 1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이게 전체 확률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혜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까지 끌어서 그 뒤에는 읽지 마시고 확률을 구하라고 그냥. 그럼 나는 무슨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A나 B 둘 중에 1개를 선택해서 걔가 선택해서 거기서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 1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상황이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그죠? 조건부 확률 문제를 확률로 풀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많게는 3가지, 더 많게는 4가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2가지. 첫 번째. A를 선택해서 2개 중 1개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B를 선택해서 2개 중 1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전체 확률을 구해보면 봐봐. 첫 번째. 두 상자 중에 임의로 1개 선택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A를 선택한 확률 얼마야? 2분의 1 요거 들어가야 되죠. 맞습니까? 2개 중 1개가 뭔 소리예요? 봐봐. A 상자와 B 상자 둘 중에 임의로 1개를 선택해서 두 상자 중에 하나의 상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2개를 꺼낼 때 그 2개의 공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였다는 거죠. 그럼 나는 A를 선택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B를 선택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 2개를 다 합친 게 전체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A를 선택 2분의 1이죠.
둘 중에 A를 선택한 거잖아 지금. 그리고 나서 저기 6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을 때 요거 맞죠? 맞습니까?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뽑는 경우의 수. 확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바이? 얘가 이 확률 맞죠? 됐나요? 또는 수진이 꼴? 또는 B를 선택해서 2분의 1 그리고 나서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3개 중에 1개 뽑고 2개 중에 1개 뽑아야 되겠죠. 됐나요? 얘 둘의 합이 전체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딱 판단되면 그 뒤 읽지 말고 그렇게 된 확률부터 구하라고. 그 뒤를 안 읽는 게 좋아. 읽으면 좀 헷갈리나 봐. 여러분 입장에서 알겠죠? 읽지 마시고 그까지 확률 구해.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나한테 요구한 게 뭐야? 택해진 상자가 A였을 확률, 그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야? 위에 거가 원하는 확률이 되는 거야. 답은 얘 둘의 합분에 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제를 쌤 적어 들어보겠습니다. 36번 문제. 봐봐. 조건부 확률의 주요 문제 두 패턴입니다. 36번 보시면 어느 물류회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품을 운송하는데 전체 제품의 30%는 버스로.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는 문제가 사실 거의 80% 이상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가끔 허를 찔러서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를 끝까지 봅시다. 일단은 봐. 제품을 운송하는데 전체 중에서 30%는 버스, 70%는 기차로 운송한대요. 그때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의 80%와 기차로 운송하는 제품의 20%가 1일 이내에 배달된대요. 맞습니까? 상황을 2개 부여한 거죠. 버스 가는 거, 기차 가는 거. 그 중에서 1일 이내에 배달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이 회사 제품을 1일 이내에 받았다면 스톱 끊으시고 조건부죠. 그죠? 이미 내가 받은 상품은 제품은 1일 이내에 받은 거야 지금. 그죠? 쿠팡맨이네요. 그죠? 요즘 연락 빨리 오는데. 뭐 아무튼 1일 이내에 받은 거 맞죠? 그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들 생각은 조건부 확률을 판단하고 개수로 갈 건지 확률로 갈 건지 정해야죠. 요거 뭘로 가자고? 개수로 가자고. 왜? 퍼센트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전체 개수를 지정하자고요. 1000개로 할게요. 그냥 우리가 원래 하듯이. 이해됐습니까? 이건 불량률 문제는 아니지만 조건부 확률의 퍼센트 문제니까 개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1000개 중에서 일단 버스로 가는 게 몇 개야? 300개죠. 이걸 깔끔하게 32번처럼 표로 만들어도 상관없어. 알겠죠? 근데 표로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표현들 보세요. 버스로 가는 게 300개, 기차로 가는 게 몇 개? 700개인 거죠. 그 중에서 버스로 운송하는 제품 중 80%가 1일 이내야. 1일 이내에 받는 게 뭐야? 얘의 80%야. 240개가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0.85% 되니까. 그치? 그러면 1일 이내로 받는 게 아닌 건 60개가 되겠지. 콜? 오케이, 거니? 그리고 700개 중에서 1일 이내로 받는 건 몇 개야? 기차가 20%. 140개가 되겠네요. 그게 아닌 건 뭐, 대충 560개인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데이터 정리를 한 거죠, 지금 내가.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이 회사 제품을 1일 이내에 받았다면 스톱 전체가 몇 개야? 380개 중에서 이 말이죠. 중에서 맞습니까? 원하는 게 뭐죠? 기차로 운송된 놈 140개가 되겠죠. 납분을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19분의 7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이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곱셈 정리 파트도 하나 가보겠습니다. 쌤 조금 헷갈리는 거 하나 볼게요. 일단 40번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40번 문제 보니까 문제를 조금 더 만들어서 풀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비교하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걸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5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1개씩 2개의 제비를 뽑을 때, 자, 한 번에 2개 뽑는 게 아니야. 알겠죠? 문제 상황 정확히 이해해야 돼. 지금
당첨 제비가 2개 있고 꽝이 3개 있는 거야. 어떤 상자에서 상자가 있는데 당첨이 2개고 꽝이 3개 있나 봐요. 그랬을 때 한 개씩 2번을 뽑을 때 이런 얘기했어. 첫 번째, 2개 모두 당첨될 확률, 이게 P1이고요. 2번, 두 번째만 당첨될 확률, 이게 P2고요. 쌤이 P3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가 당첨될 확률이요. P3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볼게요. P3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줘야 될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3까지 알겠죠? P2와 P3의 차이점 알겠죠? 파악되십니까 혹시? P2와 P3의 말의 차이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국어적 해석이 필요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2개 모두 당첨될 확률은요, 일단 꺼낸 제비를 다시 넣는 상황이야, 넣지 않는 상황이야? 그렇죠. 넣지 않는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자, 가볼게요. 뭐 이게 독립이고 종소이고 물론 그걸 이해하면 좋지만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 알겠죠? 조건을 맞게끔 풀어 그냥. 물론 굳이 얘기하면 종속인 거죠. 다시 넣는 게 독립이고. 자, 다시 넣지 않는 거야. 2개 모두 당첨되려면 첫 번째 뽑은 게 당첨돼야 되죠? 첫 번째 뽑은 게 당첨될 확률 얼마야? 5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넣지 않으면 한 개 빠졌겠지. 됐습니까? 지금 두 번째도 당첨되려면 뭐야? 4분의 1이죠. 끝. 됐습니까? 오케이? 자, P2는 두 번째만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당첨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만 당첨돼야 되잖아.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당첨되지 않은 확률 얼마야? 3분의 5분의 3. 5개 중에서 3개 꽝이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 개 빠진 거 맞지? 그지? 두 번째 당첨돼야 되지. 얼마야? 4분의 2. 그죠? 둘 다 뽑는 거니까. 됐습니까? 얘 하나 보겠습니다. P3입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뭐 당첨될 확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몇 가지 상황으로 분리해야 되는 거지? 2가지로요. 알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지. 왜? 얘는 1회차와 2회차가 있는데 1번 상황 당첨되고 당첨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상황 당첨 안 되고 당첨될 수도 있죠. 이거 곱셈 정리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들어볼게요. 처음에 당첨되고 이게 P1이죠. 5분의 2. 두 번째 당첨 4분의 2. 됐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P2죠. 결국 뭐야? 5분의 3 당첨 안 되고 두 번째 당첨되고 얘 둘의 합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표현하는 그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그 조건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곱셈 문제는 얘가 얘기하는 그 표현들을 정확히 지켜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따진 다음에 하나씩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출제자가 제시한 그대로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선생님이 한 개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48번 같은 문제에서 선생님을 좀 바꿀게요. 좀 더 어렵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유, 정부가 되게 크네요. 정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뭐야? 웃음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하나. C. 그 다음에 2개. A, B.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바꿨습니다. 48번 문제 아니야.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 A, B, C가 각각
열릴 확률이 0.5, 0.4, 0.3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스위치 하나 더 있는 거야. 알겠죠? 시간 스위치가 있는 거야. 그때 문제 똑같이 할게요. 전구에 각각 독립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됐나요? 상황 이해되시죠? 열릴 확률이 얘일 때 이런 상태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확률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스위치가 3개니까 봐봐. A, B, C 이 3개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죠? 그럼 봐봐. 일단 C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닫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C는 닫혀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A랑 B는 상황이 좀 여러 가지죠?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수진이 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야? 첫 번째 어떤 경우? OX 두 번째 XO 여기 그대로 O 세 번째 둘 다 닫혀도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다 닫히면 전구가 불 들어올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A, B는 적어도 한 개만 닫히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죠 총. 하나만 닫히는 경우와 둘 다 닫히는 경우.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다 구해서 더해주면 답이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오케이 말이? 그럼 끝.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됐나요? 마지막 한 문제 더 하실게요. 그 다음 31번 풀겠습니다. 31번이요. 봐봐. 31번이 미안해요. 51번 하게 볼게요. 51번 여기다. 이런 문제 기억을 살려주려고 지금 잘 풀어봐. 자, 51번 문제 보시면 수진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A, B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주사위를 던져 3의 회수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한대요. 그죠? 일단 봐봐. A, B 두 사람이 번갈아 주사위를 던지는데 3의 회수가 나오면 이겨. 뭐 일단 이길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던져서 이길 확률 3분의 1, 6분의 2니까 그죠?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이기지 못할 확률 지민아 3분의 2가 되겠지. 정리되겠어? 지민이 맞니? 오케이? 이거는 하나의 상황을 얘기한 거야. 한 사람 입장에서 하겠죠?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어쨌든 이길 확률이 3분의 1 이기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 알겠습니까? 3의 배수는 이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거기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문제합니다. A부터 시작해서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할 때 A가 이기는 확률을 구하랍니다. 그죠? 수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야, A부터 시작해서 A 던지고 B 던지고 A 던지고 B 던지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승부가 날 때까지. 그 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한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무한 등비급수임을 감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알겠죠? 그러면 난 A가 이길 확률 구하면 되는 거 맞지? 그지? A가 이길 확률 몇 가지 있어. 봐봐. 첫 번째 경우 A가 첫 방에 바로 이기는 거죠. 수진아 처음에 바로 이길 확률 얼마야? 3분의 2. 그죠? 처음에 던진 게 바로 3에서 나와버린 거지. 그럼 게임 끝. 그죠? 또는 두 번째 A가 이길 확률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A가 이기면 돼, 안 돼? 안 돼. 3분의 2. 그리고 나서 두 번째 B도 이기면 돼, 안 돼? 안 돼. 3분의 2. 세 번째 A는 이겨야 돼.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미 이게 무한 등비급수로 흘러가는지 감을 다 잡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풀면 끝나죠. 왜냐면 1-공비문의 초항을 풀 거니까 초항 공비 나왔으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좀 더 가면 돼. 세 번째 경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또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이제 나와야 돼. 그죠? A 입장에서 세 번째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번째 경우는 3분의 2가 아마
6개가 있을 거고요. 6개. 그 다음에 7번째 3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모든 확률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봐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얘 9분의 4 맞습니까? 여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9분의 4를 두 번 곱한 거 그죠? 이거 다 더할 건데 요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요거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죠? 여기에 9분의 4 곱한 게 얘. 얘한테 9분의 4 곱한 게 얘. 맞습니까? 그럼 등비 수열인 거죠. 다 더할 거 아니야.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맞습니까?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풀이는 이거 기억 좀 안 나시고 있을 거야. 공식 그냥 외워버리세요. 무한 등비 급수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1-공비분의 초항이었습니다. 아마 이 공식은 다 기억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 무한히 가는 걸 더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요. 1-공비 9분의 4분의 초항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분모 분자에 9를 곱해주시면 게임 끝. 여기 답이 되겠죠. 알겠나요? 그런 류의 문제. 즉 무한히 가는 문제도 있었다라는 걸 챙겨주시고 여러분 선생님이 그 체크해준 문제만 꼭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내일 바로 수업이지만 그까지 좀 풀어주시고요. 그까지 딱 푸시면 딱 두 개야.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 정리 정확히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체크해준 페이지 좀 풀어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